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유망 종목들 쏙쏙 꼽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한 달 전도 아니고 2주 전도 아니고 딱 며칠 전에 편입했던 종목이 벌써 잘 가서 이 기업들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죠. 2월 28일에 매수했던 동신건설이 1차 목표가 54,000원 벌써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만 5% 넘게 급등했고 그때 2차 목표가는 58,000원으로 설정을 해봤었어요. 네네네. 또다시 동신건설 확 틀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래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패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이 패턴에서 계속 대박이 나왔습니다. 어제 YG 엔터도 30% 넘게 나왔었죠. 패턴을 항상 보시면 이게 빨간색은 60일선입니다. 수급선이죠. 매수는 위로 올리고 매도는 밑으로 내리는 건데 지금 누가 이겼죠? 매수가 이겼습니다. 방향이 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선은 생명선인데 자, 멋집니다. 스치듯이 올라갈 때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위로 양봉 나왔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요날 아침에 미국이 급락했을 때 바로 시초가로 들어가서 수익이 났고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해가지고 7%. 그러니까 제가 항상 7% 수익을 10번 거두면 원금이 2배 됩니다. 네. 진짜입니다. 계산하면 나와요. 복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6만 원, 얘가 6만 원인데 거기를 돌파하면 본격적인 그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특성이 뭡니까? 올라가면 못 잡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미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동신건설 미리 잡아봤으니까 확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 또 알테오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 매수한 당일에도 잘 갔고 어제도 또 잘 갔어요. 그렇죠. 3월 4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이고 1차 목표가 41만 5천 원 벌써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8.7%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스권을 뚫었는데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자, 알테오젠 어제 박스 뚫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매집을 했는데 포인트가 여기였죠. 여기 대량 거래 고점을 지지하고 있다. 지지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갭이 있어요. 여기가 저항입니다. 43만 원대인데. 저희 목표가는 거기를 올려서 43만 5천 원이 2차 목표가인데 거기 갭 43만 5천 원. 거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거기만 올라가도 수익이 12%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지금 유명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종목의 목표가를 70만 원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70만 원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종목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틀 만에 7% 됐습니다. 7%를 10번 수익을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되니까 우리가 조그만 수익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테오젠은 우선 2차 목표가 44만 5천 원으로 잡아두도록 하겠고요. 이사님께서는 7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원전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탈락한 프랑스, 유럽연합에 항의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는데 우리 쪽 체코 원전 계약은 이제 체결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원전주 저희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오늘 요 이슈를 갖고 오니까 시청자분들 혹시 체코 원전 수주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을 품으실까 봐 내가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됩니다. 지금 그 체코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도 갔거든요. 되는데 한번 다음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체코가 또 이게 체코 외에 지금 유럽에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원전도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프랑스가 항의하는 유럽연합에 항의하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폴란드하고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좀 연기가 되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체코 원전이 만약에 본계약이 되면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버릴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원전이 안 됐던 것은 미국 회사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를 그동안에 소송을 걸어서 방해를 했는데 동맹입니다. 동맹.
동맹은 함부로 맺는 게 아니에요. 자, 동맹.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약간 양보해서 체코 현지 기업들을 60% 참여를 이번에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공사를 따가지고 그다음에 신임을 얻고 나서 크게 더 하려고 그런 포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3월에 체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지금 매수해봐도 충분히 좋다. 지금 진입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또 어제장에서 핫한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한국 다각적 압박이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고 뭐 아주 충격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볼 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사님은 어떤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주실까요? 자, 먼저 궁금한 게 반도체 궁금할 거예요. 그것도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법을 폐지한다. 따라서 저는 다 미슈 보시면은요, 반도체 그 법을 보조금 폐지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그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의회에서 찬성을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가지고 못합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대만 TSMC하고 달리 보조금을 별로 받지도 않았어요. 하이닉스가 약 7천억 정도인데, 근데 지금 TSMC는 이제 미국 기업체한테 수주를 받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한대잖아요. 그걸 뺏기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은근히 지금 살려주고 있어요. 이 알래스카 1,300km죠.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뭐 금액은 2,800억 달러인데, 어제 우리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우리나라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갔는데, 이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의 제조업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힘들 거야. 그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하는데 한국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조선과 같이 암시해 주는 거죠. 이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관련주를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연설하는 도중에 급등해서 놓쳤지만 심층 감 있게 계속해서 이 시간에 계속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요것도 우리가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 해서 어제 현대 HD 인프라코어 이 시간에 다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도 이 시간에 다뤘는데 수익이 난 종목들이에요. 저점 대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슈를 우리는 선점하고 있다는 거, 이 시간에. 그래서 여기도 특히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으니까 저도 계속 주시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애초에 받은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반도체법 폐지에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 말씀해 주셨던 강관가스관 어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섹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쪽이 잘 갈지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 어제 좀 새롭게 오른 종목들 위주로 따라 붙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보니까 그 연설 도중에 화성밸브, 한국철관,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어제 급등했고요. 뭐 대동스틸. 근데 이런 종목들은 문제가 좀 재무구조가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서 휴스틸이나 넥스틸, 그다음에 현대, 제철, 포스코홀딩스도 해당됩니다.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을 실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바로 들어가면은 항상 성질 급한 사람이 주식에 지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자. 우리가 야간 운전할 때는 앞차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한번 보자.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다음에 또 이 시간에 준비해서 눌림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관 관련해서는 이슈 자체는 아주 호재지만 그래도 지금 추격 매수해 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다가 눌림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주력 상품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종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어느 종목 가장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바로 우진이 되겠습니다. 네, 원전주에서 가져오셨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슈가 다뤘던 이제 텐데 3월 달에 본계약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계약 3월 달에 말에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달아야 됩니다. 뭐 되기 전에 하면 주가 이미
가니까. 그러면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연결 재무,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매출액이 1,407억. 자, 영업이익이 161억, 순이익이 167억입니다. 이거는 이제 순이익이 더 큰 것은 우진 엔텍까지 넣어서 그런 거죠. 연결하니까.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 만약에 본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 한번 제품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 4대 개척 기재조사인데 이 제품입니다. 여기가 원전을 개척할 때 4가지 개척 분야가 있어요. 요 부분들을 재봉 코일이나 그 다음에 온도 측정, 노대, 열전대 이런 4대 개척기인데 요 부분을 우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체코 본도 원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진의 제품은 독점하니까 어떻게 되죠? 따라가야 되겠죠. 실과 바늘처럼.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에는 저희가 우진 엔텍을 매수해 봤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우진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만 5% 넘게 상승했던 기업이고요. 또 4대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보니까 많이 본 패턴이죠. 이제 다 암기하고 계십니다. 60월, 20월이죠. N자. N자인데 밑에서 양봉으로 딱 치고 올라오잖아요. 또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7,850원에서 7,900원.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4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100원. 손절가는 7,000원인데 저희가 1차 목표가는 항상 7%. 7%를 10번 수익 거두면은 원금 2배가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 우진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이 얘기해봤던 N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8,45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기업일 것 같은데 두 번째 기업 어딜까요, 이사님? 자, 국민 기업입니다. 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를 한 달 조금 전에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네. 또 가져와 주셨네요. 주력 상품. 저희가 그래서 그때는 좀 아쉽게도 1차 목표가는 했지만 2차는 좀 가다가 말았는데 자, 카카오를 제가 들고 온 포인트는 물론 전국에 있는 계신 분들이 다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종목에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어서 카카오톡 생성형 AI를 접목시킨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그 모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가 그 은행과 거래했다는 걸 카카오페이에서 좀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내 정보를 카카오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깊은 딥한 그 데이터를 오픈 AI는 노리는 것이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블랙웰 같은 비싼 칩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아도 오픈 AI가 구축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동남아시아까지 해외 진출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2월 중순 이후로 하루에 지난번에 보니까 200만 이상을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자금의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회사의 CEO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감옥도 갔었죠. 근데 이제 그런 CEO의 리스크가 없다는 거. 특히 이 김범수 CEO 같은 경우는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항상 있었어요. 카카오도 2010년에 만들었어요. 우리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이 회사를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제는 CEO의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영업에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픈 AI와의 호재는 물론이고 또 CEO 리스크까지 해소가 됐고요. 요즘 카카오를 보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을 때를 제외하고선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 흐름이 좋은데 그러면 목표가, 손절가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자, 카카오는 제가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이제 빨강색하고 파랑색은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이거를 빼버리겠습니다. 자, 빼가지고 이거 하나만 놔둘게요. 이게 뭡니까? 240일 이평선입니다. 요거는 1년치 값의 평균이죠. 1년 가격의 평균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서 한 번 실패했죠? 2번 실패했죠? 3번. 이번에 실패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을 제가 2017년 쭉 당겨 보겠습니다. 2017년에 쭉 당겨 가지고 보면은요. 자, 한번 쭉쭉 가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거 2017년이에요. 자, 실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안착하니까 쫙 올라갔습니다. 2배 갔어요. 2배 갔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가 그런 패턴을 하고 있다. 자, 지금 그러고 있죠.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오픈 AI하고 지금 앞으로 AI 사업을 할 것이고요. 또 김범수 회장의 어떤 위험 리스크가 적다. 그러면 저는 여기 241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앞에 있는 직전 고점, 여기 6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본다. 그럼 6만 원 가면은 수익률이 50% 넘을 것이고 저는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우리 증시가 어차피 지금은 2017년 당시처럼 대세 상승 국면에 초유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도 대세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 목표가는 6만 원이 아닌 그 앞도 그 멀리도 내다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 기업인데 이제는 정말 대세 상승 들어갈 구간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돼요? 자, 매수가는 이제 여기 어차피 여기서 등락하기 때문에 42,700원에서 43,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역시 7% 이권입니다. 4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인데 그러면 6만 원은 언제 갑니까? 5만 원 간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력 상품 카카오였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46,000원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카카오랑 네이버 중에선 또 뭐가 좋을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바로 이 감각을 느낌을 살려가지고 아침 8시 MBN 골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보다 중요한 게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종목이 하나오션이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이제 작년 연말에 37,000원, 38,000원대 한 6일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 말씀드린 데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검색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그 글자가 나타나면 터치하시면 제가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에 가격을 카카오처 좋은 가격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병주 이사님이 하나오션부터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더 많은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병주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고민해서 좋은 종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팀장과 함께 시장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디서 체크 포인트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이제 이슈가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먼저 시작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퓨리오사 AI가 그 글로벌 기업인 메타와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백준호 퓨리오사 AI 대표가 그 국회 과방위에서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히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벤처 투자 시장이 확대가 더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까지도 확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는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는요,
창투사라고 하는 이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DSC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벤처 캐피탈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페릭스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의 후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지난주에 인터배터리 관련된 일정과 함께 이제 관련주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사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좀 다양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UPS,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이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고출력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UPS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것으로써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점유율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가 현대차, 기아와 함께 로봇 배터리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첫 발을 내딛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있을 거고요. 2차 전지 레이저 제조 장비를 만드는 한빈 레이저, 그리고 2차 전지 조립이라든지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MOT 같은 기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함께 창투사 기업들 오늘 눈여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유예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완성차 부품주 한번 챙겨보시고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투 잘 챙겨 입으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